수학 1 전체 과목의 마지막 큰 단원의 세 번째 단원이고 수열 단원입니다. 이게 앞서서 다뤘던 지수로그 첫 번째 단원, 그 다음에 삼각함수 두 번째 단원이랑은 사뭇 약간 분위기가 다른 느낌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열이 뭔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뭐 규칙을 찾아보고, 여기 보면은 뭐 첫 번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뭔가 특징을 가지는 수열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보면 수열의 합, 뭔가 더해보겠다, 더해보자 라는 거고, 세 번째 수학적 귀납법, 되게 거창하게 뭔가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증명하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원까지 마무리하면 우리 수학 1이 드디어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열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일단은 수열이 뭔지를 먼저 점검하고 정리하고 등차 수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필요한 부분만 메모 한번 해볼게요. 1번 보면 수열의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울 것은 수열입니다. 수열.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숫자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의 나열. 그러니까 뭐 특정한 규칙이 있으면 좋지만 규칙 없어도 나열만 해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나열만 돼 있으면 돼. 그래서 보면은 뭐 예시로 들어준 게 있네요. 3, 6, 9, 12, 점점점. 얘는 뭔가 3씩 증가하는 형태이긴 한데 이렇게 규칙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뿌려놔도 됩니다. 그래서 나열된 수, 그거를 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열된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수열은 수의 나열이고요. 각각은 항이라고 부른다. 그럼 위치가 이제 얘네들을 나열을 시켜놨으니까 위치들이 있단 말이야. 맨 처음으로 나오는 애, 그 다음에 나오는 애, 뭐 세 번째로 나오는 애, 뭐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애, 이런 애들이 각각의 이제 항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위치를 조금 더 특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항, 두 번째 나오는 항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줄 거예요. 자, 아래쪽 잠깐 봅시다. 일정한 규칙 없이 수를 나열한 것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능해요. 규칙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애들은 규칙이 있는 애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공식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참고 이거 읽고만 넘어갈게요. 유한 수열은 수를 나열시켰는데 그게 유한한 개수다 라고 하면 유한, 그럼 무한하다라는 거는 뭐 끝이 없이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수라고 되어 있는데 항수, 유한 수열에서 항의 개수, 그러니까 항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찾으려면 유한계여야겠지, 그지? 그래서 항수는 유한수열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항은 뭐 말 그대로 마지막에 있는 항을 끝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수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그냥 예시로 들어볼게요. 2로부터 시작해서 나열해 볼게요. 2, 4, 6, 8, 10, 12 이 정도로만 나열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찍으면 무한 수열이 되는 거고, 지금은 2, 4, 6, 8, 10, 12 총 6개를 나열했습니다. 유한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할 거는 요 놈.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라고 순서를 봤을 때 맨 처음에 써진 2라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처음으로 나오는 항, 그래서 첫 항 또는 첫째 항, 또는 여러분들이 뭐 인강이라든지 유튜브 찾아보다 보면 이거 예전에 부르던 선생님들이 이제 쓰던 것들, 초항, 처음 초를 써서 초항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뭐 초항이라고 아무래도 한자를 쓰게 되는 거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첫째 항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크게 우리가 뒤에서 배울 등차나 등비 수열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읽는 방법은 요거 두 번째 나오는 거를 두 번째 항, 둘째 항 이런 식으로 불러요.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 우리 여섯 번째 항이라고도 부르고, 이 수열을
항을 6개만 나열했으니까 마지막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마지막 항 또는 끝항, 우리 왼쪽에 설명이 있었던 끝항 또는요 옛날 사람들 얘기하는 말항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학기 초, 학기 말 이렇게 해서 말항이라고도 부르는데 선생님은 끝항, 마지막 항 이렇게 부를게요. 알겠죠? 응? 파일을? 없어? 만료? 응. 너 안 받았지? 아 그래요? 지금 수업 진행 중이니까 그냥 쭉 봐. 알았지? 그리고 필기된 거 선생님 줄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할 거는 아까 시작할 때 6개, 61개의 항을 썼다 그랬으니까 항의 개수, 왼쪽에서 얘기했던 항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했을 때 6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수열이더라 입니다. 알겠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제목은 수열의 일반항인데 일단 읽어보고 좀 복잡하게 써놓긴 했는데 읽어보고 그냥 단순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에 번호를 붙여서, 아까 항이라는 게 나열된 숫자 하나하나를 표현한다 그랬었는데 번호를 붙였습니다. 아, 번호를 붙이면 뭘 해석하기가 편하냐면 이게 몇 번째에 있는 항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 맞지? 그럼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쓴 게 항의 번호가 되겠네요. 그래서 A1, A2, A3, 점점점, AN, 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알파벳 A는 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적인 표현을 위해서 쓴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뭐 숫자 1, 2,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4, 5, 6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분수도 들어갈 수 있고 무리수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중에 가장 빨리 나오는 알파벳 A를 쓴 거야. 소문자 A. 그러면 이러한 수열 말고도 사실은 알파벳 B를 써가지고요. B1, B2, B3, 점점점, BN,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수열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편의상 알파벳 가장 빠른 걸 쓴 거야. 그래서 보통 수열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알파벳 A를 많이 써요. 하다 보면 B를 쓸 때도 있고 C를 쓸 때도 있고 D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A1이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이 이 수열의 첫째 항이 되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첫째 항 또는 첫 항 밑에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또는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여기 n이라고 나타낸 건 도대체 뭔가? 요거는 결국은 n에다가 우리가 1부터 2, 3, 4, 5 이렇게 넣어서 계속 번호를 올리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부르는 말은 n번째 항 또는 n째 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 여기 지금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n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2를 넣으면 둘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3을 넣으면 셋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n을 변화시키면서 이 수열을 표현할 수 있어. 이런 의미겠지, 그치? 그래서 AN이라고 표현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 수열을 표현하겠어요.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n째 항 또는 n번째 항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항이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용어는 앞으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일반항은 이 수열을 대표하는 항이다 라고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대표항이라고 불러요. 그 수열의 특징을 표현하는 항이야. 대표를 하는 항이야.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즉 n이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괜찮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수열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기는 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잖아. 그치? 첫 번째 항부터 쭈루룩 나열하는 게 수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괄호 2번에 간단히 중괄호 모양을 이용해서 뭐예요? n번째 일반항을 숑 집어넣어 놓은 게 이 전체 수열을 대표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괄로 모양으로 n번째 항, 대표항, 일반항을 감싸 놓은 것, 이게 수열의 간단한 표현이 되겠어요. 알겠죠? 요거는 또 나오면 얘기를 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예시를 잠깐 보고 넘어가죠. 수열 2, 4, 7, 11, 16. 얘가 지금 단계에서는 특징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질 거는 아니고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나열되어 있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른다고요. 괜찮죠?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맨 처음으로 나오는 항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부른다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n번째 항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n번째를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규칙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다시 돌리면 요 녀석을 수열 an 수열이라고 표현했을 때 첫 번째 항, 요 녀석을 두 번째 항, 요 녀석을 세 번째 항이라는 의미로 번호를 달아준다 라는 의미였어. 알겠죠? 그래서 쭉 가다가 보면은 n번째 항이 존재할 거고 쭉 갈 텐데 여기서는 지금 규칙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있긴 하네요. 규칙 한번 볼까요? 요 놈은 첫 번째 항에서 2만큼 더하고 얘는 그 다음 항에 3만큼 더하고 그 다음에 4만큼 더하고 그 다음에 5만큼 더하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가는 그런 수열이다. 그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n번째 항이라는 대표항, 이 an이라는 일반항은 식으로 지금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n번째 항은 일반항이구나 정도만 보시고요. 이러한 수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괄로 일반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찮죠? 나중에 되면 일반항 an이라는 항을 특정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중괄로 안에 그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규칙이 없는 건 사실 우리가 일일이 숫자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조금 전에 이 숫자를 보고 봤듯이.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숫자의 관계를 찾아오는 건 많이 했잖아. 이제 우리가 이 수열 단원에서 주로 다룰 애들은 규칙 없는 거 제외하고요. 규칙이 있는 애들, 규칙이 보이는 애들을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할 등차 수열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는 건데 오늘은 등차 수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등차 수열에 등차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시다. 의미부터 해석을 해주자면 등차니까 여기서 등은 같다, 차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차이가 같다, 같은 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수열은 수열인데요. 차이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도대체 차이가 뭐냐? 밑에 거 한번 읽어보고 쌤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수열이 가져왔는데 1, 3, 5, 7,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3, 5, 7, 점점점 요 특징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항, 첫째 항이 1인데 두 번째 항 3이 되기 위해서는 2를 더하면 되죠. 두 번째 항 3에서 세 번째 항 5가 되기 위해서는 또 2를 더하고 거기다가 또 2를 더하면 7이 되고 이런 규칙이 있다. 그치? 나중에는 요거 규칙을 매번 찾지는 않을 건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같은 숫자 2를 계속 더해서 나오는 수열이야. 맞죠? 그러니까 다음 항을 구하려면 매번 2씩 더해서 구하면 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은 즉 다섯 번째 항은 9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규칙을 가지는 수열이야. 어떤 규칙? 2를 계속 더해서 다음 항을 도출하는 규칙.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놓읍시다. 첫째 항부터 요거 만약에 첫째 항부터가 아니라 둘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면 이거 전체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첫째 항부터 등차 즉 같은 숫자를 더해야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 제목이랑 조금 느낌이 와닿지가 않아. 일정한 수를 더하는데 왜 등차냐. 등차라는 요 말에 조금 더 가깝게 표현을 바꿔볼게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대요. 지금 예시로 든 녀석은 공차라고 부르는 값이 플러스 2입니다. 그죠? 인데 요거 의미를 살짝 바꿔볼게요. 차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다가 적어봐. 요놈은 등차 수열이라 하면 이웃한 항의 차이가 일정하면 그게 등차다라는 거야. 아까 차가 같은 수열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그 차가 어디서 도출되는 건데 이웃한 두 항에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게 빼기를 떠올리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뺄 거냐면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빼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하나씩 올라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의 번호가 올라가면 그게 뒤의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했다라는 건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 이웃해 있으니까 항의 차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예시로 돌아가 보면 두 번째 항이 3이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3에서 1 빼보면 2 맞지? 이웃한 두 항의 차.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차이를 구해보면 5 빼기 3 똑같이 2. 아 이렇게 이웃한 항에서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빼보니까 일정한 숫자 2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괜찮죠? 여기까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차이가 2였잖아요. 다른 의미로 첫 번째 항부터 한 항씩 올라갈 때 같은 숫자 2를 계속 더하는 거 같은 의미거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등차라고 부르지 않고 공차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차이, 이웃한 항의 차이, 일정한 숫자 여기 2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같은 차이라는 의미로 공통된 차이. 그래서 공차라고 불러요. 알겠죠? 공차. 그래서 공차. 등차수열이고 그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공차수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돼. 공차수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등차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등차수열의 공차는 공통된 차이. 이웃한 항의 차이를 구하면 일정하더라. 그 값을 우리는 공차라고 불러요. 괜찮죠? 그래서 이 책의 밑에 보면 그걸 영어로 표현했을 때 common dif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차를 뭐로 우리 계산할 때 뭘로 나타내냐면 공차 D, difference의 D를 따옵니다. 알겠죠? 일반적인 표현이 D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D1, D2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를 써도 되는데 보통 해설은 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 예시 잠깐만 보고 다시 올라오도록 할게요. 봐봐. 방금 했던 녀석인데 1, 3, 5, 7, 9 여기서 항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똑같은 숫자 2씩 더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같은 숫자 더해지는 그 숫자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는데 공차는 얼마다? 2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올라갈게요. 동그라미 2번으로 공차가 D라고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째 항부터 항의 번호가 하나씩 올라갈 때 공차라고 나와 있는 D를 계속 더해서 구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적어봐. 첫째 항 A1, 둘째 항 A2, 뭐 A3, A4 이렇게 있을 거고요. 쭉 가서 일반 항을 n번째 항 AN이라고 표현하면 그 앞에 뭐가 있을 거냐면 AN-1, n보다 하나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일반 항이라고 표현하는 n번째 항 AN. 그 바로 다음은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또 존재하겠죠. 점점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반항 표현으로 돌아가서 얘가 공차가 D라고 했으니까 n-1번째 항에서 바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려면 공차만큼 더하고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바로 다음 항으로 가려면 똑같이 공차를 더하고 왜?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이런 관계에 있더라.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2번 밑에 보면은 일반항을 가지고 등차 수열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보니까 짠, 첫 번째 봐봐요. an 플러스 1은 an에서 즉 비교해 보면 n번째 항 바로 다음 항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 그지? 요 둘이 이웃한 거란 말이야. 누가 더 큰 거야? n 플러스 1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뒤에 있는 항이고 얘가 앞에 있는 항이거든. 그러면 아까 오른쪽에서 표현했듯이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다음 칸으로 뒤로 한 칸 넘어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바로 앞에 있는 n번째 항에서 공차 d 한 번 더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밑에 적어놔봐. 만약에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2번째를 n번째 가지고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몇 개 뒤냐면 2개 뒤란 말이야. 왜냐면 요거 하나 뒤가 n 플러스 1, 그거 하나 뒤가 n 플러스 2니까 2개 차이지, 그지? 그러면 공차가 2번 가야 되겠죠. 한 번, 2번. 그래서 여기는 2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따가 그 공차 구하는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항의 번호가 얼마 차이 나냐에 따라 공차가 더해지는 개수가 결정이 되니까 그때 한번 응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도 등차 수열 표현입니다. 나중에 이게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새로 다시 나오거든. 이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거고 요거를 간단하게 뭐 점화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n번째 항에서 바로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게 하려면 d 상수를 더해야 돼. 이걸 본다면 아, an이라는 일반항 요거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일반항이야. 이렇게 바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같은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은 이웃한 항이고 n 플러스 1이 뒤에 있는데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거잖아, 그치? 얘가 뭐야? d로 일정한 거야. d로 상수값으로 일정. 여기가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면 n이 바뀌면 바뀌겠죠. 그러면 일정한 값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d라는 상수로 고정돼 있어. 다시 말하면 뒤에서 앞으로 빼는데 이웃한 두 항을 뺐는데 d로 일정하더래. 이게 등차 수열을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왼쪽 거 보면 좀 더 간단하죠. 어떻게 한 겁니까? 우변에 있는 an이라는 n번째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요 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것 또한 등차 수열 표현이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유빈아, 안 헷갈리지?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은 공차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하나만 메모하고 가자. 등차 수열 좀 헷갈릴만 한 수열인데 이거 한번 적어봐요. an이라는 수열을 한번 나열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2, 세 번째 항이 2, 네 번째 항이 2,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 효경아, 이거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맞나요? 네, 맞아요. 왜 그렇게 판단했어? 공차 D가 얼마인? 0인.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공차에 제약이 없습니다. 일정한 숫자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0이라는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나온 수열이잖아, 그지?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식 세우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공식이긴 한데 여기 나온 거 말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없으니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앞으로 일반항이라는 거는 n번째 항 대표하는 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 n번째 항 an은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첫째 항 더하기 n-1d
곱한 걸로 표현할 수 있대. 이게 말로 여러분들이 기억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외울 거야. 요거 도출하는 걸 여기 있지만 우리는 한번 적어 봅시다. 알겠죠? 매번 적어 보는 게 좋은 거니까. 자,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표현할 건데 지금 가정하기를 첫 번째 항을 A라고 보자라고 했죠? 두 번째 항은 아까 했듯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공차를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항을 표현해 보면 첫 번째 항은 A였고요. 거기에다가 D를 더하는 거야. 맞죠? 세 번째 항도 표현해 볼게요. 세 번째 항은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두 번째 항에서 역시 공차 D 한 번 더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항이 A 플러스 D 였고요. 거기에 D를 또 한 번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잠깐 일반항에서 적었던 내용이 이거야. 요거를 단계별로 가지 말고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까지 항이 2개 차이가 나죠.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3 빼기를 하면 되잖아. 항의 번호 차이가 2개야. 그래서 2개 차이 나면 공차 2번 더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럼 바로 갈 수 있지. A 첫째 항에서 공차 2번 더하면 A 더하기 2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어 볼게요. 이제 네 번째 항은 차근차근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에서 1번에서 4번까지 가면 3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4 빼기 1, 3. 그래서 3D라고 간단하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규칙들이 보인다. 그죠? 그래서 뭘 볼 거냐면 마지막에 그렇다면 이 수열을, 이 등차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n번째 항을 표현해 보고 싶어. 이거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결국은 얘가 항의 번호가 결정이 되면 식이 결정된다. 이런 구조잖아. 그지? 항의 번호가 1번이면 A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A1으로 그냥 표현해놔도 돼. 항의 번호가 2번이면 A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등장하냐면 D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직까지 규칙은 잘 모르겠는데 3번이 되니까 A는 똑같이 이것도 표현해 볼게요. 첫째 항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뭐가 달라져요? 공차가 2개가 더해져요. 그럼 조금 전에 위에 거는 공차가 하나 더해져 있는 거였네. 그치? 자, n이 4로 늘어나니까 똑같이 첫째 항은 그대로 박혀 있고 공차가 3번 더해져 있어요. 짜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항의 번호 n값과 오른쪽에 있는 공차가 몇 번 더해지는지는 어떤 관계가 있니? n 번호보다 하나가 작지. 그리고 첫째 항이라고 둔 A는 고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첫째 항 A는 그대로 둔 채로 항의 번호가 지정이 되면 그거보다 하나가 작은 n-1에다가 공차 D가 곱해져 있는 것.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이거야. A에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일반항은, 이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D, 첫째 항 더하기 n-1D, 첫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요게 이제 가장 먼저 우리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공식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을 식을 세워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n번째 항은 첫째 항 1 더하기 n-1 공차 D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 플러스 개념을 더 넣어 드릴게요. 조금 전에 봤듯이 n이 결정이 되면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n에 따라서 식이 정해졌죠. 그죠? 이건 마치 n을 정해주면 그 식의 결과가 정해지는 거라서 n에 대한 함수 형태로 볼 수 있어요. 함수 등장하니까 조금 불안하지? 그런데 함수라는 건 결국 x 하나 정하면 y 하나 결정되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거든. 여기는 n 결정해주면 식이 결정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n에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자, an이라는 요 녀석을 우변을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N이라는 녀석은 첫째 항 더하기 자 D를 분배하면 ND, D가 어떤 상수니까 N은 앞에 개수로 쓸게요. DN 마이너스 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녀석들은 첫째 항, 그 다음에 공차 D 요놈들은 고정된 어떤 값이야.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 변수는 누구밖에 없냐면 N, 항의 번호에 해당하는 N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아까 집중을 N에다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N에 곱해져 있는 게 공차 D구나. DN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 A나 공차 D 요 놈 둘이가 이제 상수항을 담당하게 될 건데 요거를 간단하게 퉁 칠게요. 알파, 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상수인 거야. 괜찮죠? 요게 사실은 밑에 있는 요 내용이거든. 그래서 밑에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이렇게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을 표현해 보면 dn 플러스 알파 꼴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n의 개수인 d가 0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형태로 나타나요. 거꾸로 얘기해보면 어떤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의 식을 봤더니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러면 그거는 등차 수열이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1차야. 1차면 등차 수열이야. 요게 박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밑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n에 대한 1차식인 거 등차 수열이야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1차 n의 개수가 공차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을 보자마자 n의 개수는 공차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되겠죠? 지금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을 전개해가지고 도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등차 수열에 적용되는 녀석이야. 그래서 방금 예시 들었던 거 방금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다.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첫째 항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 그치? 공차만 주고 뭐 세 번째 항 주고 이럴 때도 있거든.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바로 적어 볼게요. n번째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생각하는 거야.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지. 그리고 1차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공차가 2라고 했거든. 그럼 시작을 2n으로 할 수 있어요. 까지 됐지? 그런데 여기 첫째 항이 1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 항을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되니? 뒤에 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일단 아까 적어놨었지, 그지? 이제 알파만 확정하면 되거든. 그럼 첫째 항 어떻게 구하면 돼요? n에다가 1 넣어보는 거야. n에다가 1 넣어보면 첫째 항을 구하는 건데 2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예시에서 첫째 항이 1이라고 했거든요. 요게 1이야 라고 한다면 아하 알파는 마이너스 1이구나 로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찾는 an 일반항은 2n-1 이렇게 전개된 형태로 바로 도출할 수 있어. 요게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 문제도 많이 풀어볼 건데 그때 가급적이면 dn 플러스 알파 꼴로 다 접근을 해볼게요. 알겠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내용 정리 봅시다. 일반항 an, 이거 등차 수열이 가정돼 있어요.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까 봤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an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요거 하지 마시고 요거 해놓으세요. 알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dn 플러스 알파, 그래서 d는 공차를 얘기하는 거야 까지.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첫째 항이 a 플러스 b고 공차가 a라고 했는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an은 dn 플러스 알파라고 외워주세요. 오케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풀고 있으면 나한테 안 배운 거야. 유빈 알았지? 자, 아래쪽 내려가 볼게요. 예시 봅시다. an이 일반항인데 마이너스 5n 플러스 8로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별다른 우리가 배운 게 없다 그러면 나열을 해봐야 되거든. 이건 안 적어도 돼. 첫 번째 항은 1 넣으면 3이고 두 번째 항은 2 넣으면 마이너스 2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이런 수열이거든.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 사실. 여기가 빼기 5고 여기도 빼기 5고 이렇게 안 하잖아. 맞지? 조금 전에 정리했듯이 수열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네. 당장 뭐야?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확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n의 개수가 공차 d야 라고 확정할 수 있다고요. 괜찮죠? 그럼 보통 등차 수열의 특징을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해? 첫째 항이 뭔지 얘기하고 공차가 뭔지 얘기한단 말이야. 물론 첫째 항보다는 공차가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첫째 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1 넣으면 되니까 첫째 항은 3이고 공차가 n의 1차 n의 개수인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끝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등차 중항입니다. 의미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항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항을 얘기해요. 도대체 가운데 있는 항이 뭐냐? 보통 이제 세 개의 숫자를 얘기해요. 봅시다. 세 숫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이 말이 되게 앞으로 이제 익숙해질 건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마치 A를 첫째 항, B를 둘째 항, C를 셋째 항이라고 보면 돼요. 등차 수열에는 가정이 있으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정한 공차가 더해지겠죠. 괜찮죠? 또는 이웃하는 항에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게 일정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 메모를 해보면 공차 D라는 녀석은요. 가운데 있는 B항에서 앞에 있는 A를 뺀 거와도 같고 등차 수열이니까 세 번째 있는 C항에서 그 바로 이웃한 앞에 항 B를 뺀 거랑도 같아요. 맞지? 이게 다 D로 표현된단 말이야. 등차 수열이니까. 근데 제목처럼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 포커스가 되거든. 가운데 있는 항이 누구냐면 B라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맞지? 그래서 이거를 B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야 입니다. 그래서 등차 중항 찾으세요 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녀석을 찾으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B 빼기 A와 C 빼기 B는 D로 같습니다. 공차로 같아요. 요거 정리를 해보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2항하고 마이너스 2항 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2B가 A 플러스 C.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외우기는 등차 중항이 B긴 한데 계산할 때 외우기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있는 거 해석을 해보면 B는 A랑 C랑 더해서 나누기 2를 했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마치 뭐예요? 평균 구하는 거랑 같지. A, C 두 개니까 그지? 이거는 A와 C의 평균이기도 해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등차 중항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식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럼 얘는 뭐야? 그냥 2를 나누기 직전에 있는 식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외우기는 이렇게 합니다. 가운데 거 두 배가 양쪽 합과 같아. 말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등차 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의 두 배가 양쪽 더한 거랑 같더라. 이게 등차 중항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내용이 등차 중항 B가 양쪽 더해서 나누기 2 산술평균, 아까 평균 구하는 거야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 밑에가 또 이제 일반항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요 녀석들을 볼게요. n번째 항부터 a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이라고 미리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는 요 녀석이지, 그치? 가운데 있는 녀석이 an 플러스 1이니까 조금 전에 등차 수열의 등차 중항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가운데 거 두 배가 양쪽 더한 거 이렇게 되죠. 그 식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요 놈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었잖아요. 그죠? 가운데 거 두 배가 양쪽 더한 거.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요 식을 보면은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게 아까 수학적 정의, 귀납적 정의라는 단원에 나오는 표현이야.
요거를 점화식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고요. 이건 뒤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눈에 좀 익혀 놓읍시다. 알겠죠? 가운데 거 2배가 양쪽 더한 거. 아,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건데 일반적인 표현을 했구나. 그러면 모든 n이 1번부터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 이게 세 숫자가 계속 등차를 이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등차 중앙과 관련된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제는 같은 숫자 더해요 이렇게 이제 안 보고요. 바로 등차 중앙식으로 갑니다. 가운데 거 2배가 2x 더하기 3에 곱하기 2겠죠. 양쪽 더한 거 이렇게 되면 암산도 사실 가능해요. 괜찮죠? 그래서 4x 플러스 6이 7x야 해서 x 찾을 수 있겠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등차 중항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여기 정리되지 않은 거 없는 거 한번 오른쪽에다 적어 드릴게요. 유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등차 중항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세수가 라고 줄여서 쓸게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또는 등차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 푸는 우리가 미지수를 세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미지수로 이제 적고 식을 세워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일 작은 숫자를 A라고 세팅하면 이게 첫째 항, 그 수열의 첫째 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숫자 중에 가장 빠른 거 A라고 둔다 그러면 세수가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공차 한 번 더하고 공차 두 번 더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표현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계산상에서 미지수를 줄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가운데 걸 A라고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 그 녀석 다음에 나오는 애는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되죠. 그럼 걔 앞에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공차 한 번 더해서 A가 되는 녀석이니까 거꾸로 앞으로 가려면 공차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A 빼기 D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쭉 가보면 D 더하면 A가 되고 D 더하면 A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얘네들은 어떨 때 효과적이냐면 얘는 합을 했을 때 효과적이야. 세 개를 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D가 상쇄가 되니까 그럼 미지수가 하나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해서 전개해 나갈 때 유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표현할게요.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여기서 공차는 D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늘려볼게요. 내 수가 숫자 4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미지수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보세요. 아까 하던 대로 맨 앞에 나오는 걸 A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항은 공차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더하고 한 번 더 더하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틀린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세수가 등차 수열일 때 두 번째 표현처럼 더했을 때 뭔가 문자 하나가 탈락되면 좋겠어. 그래서 머리를 써보는 거지. 한 중간쯤 두 번째 거를 할게요. 두 번째 거를 A라고 둔다 그러면 그 앞에 것은 우리가 A 빼기 D라고 둘 수 있었지. 그리고 그 뒤에 거는 A 플러스 D라고 둘 수 있었지. 그런데 4개 숫자를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를 하나 더 더해서 2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표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더했을 때 문자 하나가 탈락되면 좋겠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지? 밑에 식을 다 더하면 어느 문자 하나가 탈락되나요? 안 되지. 앞에 3개 더하면 3A가 되는데 뒤에 거까지 더하면 D가 다시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덜 유용한 것 같아. 그래서 얘네 둘은 여전히 공차를 D라고 가정하고 세팅을 한 겁니다. 틀린 표현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목표가 식을 더했을 때 문자 하나가 탈락되도록 만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보면 되겠네. 두 번째를 A 빼기 D라고 표현하고 그 바로 이웃한 항을 A 더하기 D라고 표현을 하면 요렇게 이웃한 항에 넘어가려면
효경아 얼마나 더해야 되니? 그렇지. 여기는 D를 2번 2D를 더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오른쪽에 나오는 이거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2D를 더하면 A 더하기 3D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녀석은 두 번째 항에 있는 A-D에서 D로 가야 되니까 2D만큼 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A 빼기 3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얘네들도 결국은 뭐야? 항의 차이가 다 2D죠. 이거 4개 숫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팅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때 공차는 습관적으로 D가 되는 게 아니라 2D야 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하다 보면 식이 되게 쉬우니까 공차 D 계속 D 구한단 말이야. 쭉 구하다가 세팅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공차 구하세요 라고 하면 D를 쓴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지.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여기 이 수열의 공차는 2D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공차를 쓰세요 라고 하면 나중에 2D를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공차 D가 습관이 되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 그래서 4개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팅하면 공차가 얼마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문제 한번 쭉 풀어봅시다. 여기 꽤나 많은데 생각보다 쉬우니까 빨리빨리 가볼게요. 이제 1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 이 표현을 말로 되어 있는 거 그냥 써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아시겠죠? 서빈아 몇 D? 그렇죠. 번호 차이가 3이니까 3D. 요거는 얼마 차이? 플러스 9. 이거 어떻게 돼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네 번째 항 마이너스 2에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1을 빼면 플러스 9예요. 알겠죠? 결론은 뭐야? 3D에 해당하는 게 얼마다? 플러스 9다 라는 의미지. 빨리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3D는 플러스 9다. 그래서 공차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공차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표현은 이거예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n번째 항을 세워본다 그러면 아까 외웠던 대로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공차가 d야. d 찾으면 돼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정보들을 넣어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찾으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3d 이렇게 되는데 그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했거든. 이렇게 해서 d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제안하는 거는 조금 전처럼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항의 번호가 몇 개 차이가 나냐에 따라 공차가 그만큼 더해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숫자를 뒤에 항에서 앞에 항으로 빼면 그만큼이 공차가 더해진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잠깐 참고하고 빨리 푸는 것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다섯 번째 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AN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n-1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항 A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A 더하기 5를 넣으면 n-1이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4D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 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풀어도 되고 첫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봐봐. 공차 D가 3이고 2번입니다. D가 마3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마6이었거든. 이렇게. 그럼 또 써놓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한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만큼 가는 게 4칸이란 말이야. 5 빼기 1, 4. 그러면 4D만큼 더해진 거죠. 맞니? 이렇게 간결하게 가면 되죠. 그런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항에서
4, 3, 마이너스 12를 더한 게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해서 첫째 항 구하면 됩니다. 등차 수열을 다룰 때 좀 유연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또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4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은 6이 되는데, 이럴 때 일곱 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 입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고요. 쌤이 조금 더 간결한 접근을 해볼게요. 다섯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에서 4칸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A 첫 번째 항을 A라고 가정하면 A 더하기 4D, 이게 A5 다섯 번째 항을 표현한 거고, 그것은 4배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2D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세웠습니다. 짠. 그래서 첫 번째로 A와 D의 관계식 3A 더하기 4D는 0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미지수가 2개인데 이거 풀어내려면 식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지? 그 단서가 또 뒤에 있는 거야.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 한 번만 더하면 되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 3번만 더하면 되죠. 그 식이 밑에 있어요. 짜잔, 이렇게. 그래서 정리했더니 A와 D의 관계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 둘 연립하면 끝나는 거거든. 괜찮죠? 그래서 뭐 끝까지 가볼게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 공차 D는 2분의 9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세워본다면,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가 꽤나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세워본다면 아까 어떻게 됐었니?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또는 쌤이 알려드린 대로 dn 플러스 알파꼴, 즉 공차가 2분의 9니까 2분의 9n n에 대한 1차식이고 플러스 알파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1을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2분의 9 더하기 알파가 되는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는 분수 계산해서 조금 귀찮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7 넣으면 되거든요. 어디다가? n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7, 그러면 여기다가 7 넣어서 끝납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는 조금 전에 개념 정리할 때 마지막에 봤던 거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거 여기다가 한번 반영해 볼게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 녀석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사이에 누가 있니? 세 번째 항이 있지.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는데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항이 세 번째 항이거든. 그래서 그것의 2배가 양쪽 더한 거. 괜찮나요? 괜찮지? 그런데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더한 게 6이라고 그랬거든. 6. 짠! 이렇게 된다면 세 번째 항이 3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을 어디다 쓸까 봤더니 첫 번째 주어진 단서가 다섯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의 4배거든.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4배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첫째 항은 아직 못 구했지만 얘네들의 관계로 공차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세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은 항이 2개 차이니까 2D가 되겠죠. 그러면 12에서 3을 빼면 9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공차 D, 즉 2D가 9니까 공차 D는 2분의 9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항 찾는 게 목표니까 바로 가볼게요. 일곱 번째 항은 짠! 이렇게 됩니다. 몇 D? 얘도 2D야. 2칸 D니까. 괜찮죠? 그러면 얘는 다섯 번째 항 12에다가 2D, D가 2분의 9니까 2를 곱하면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1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등차 중항 얘기도 할 수 있더라.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n 플러스 알파꼴로 계속 한번 접근해 볼게요. 또 적어봅시다. 31번째 항이 85, an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 31 이렇게 표현할게요. 85. 그 다음에 45번째 항 a 45번 요 녀석이 127.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제 등차 수열을 일반항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첫째 항과 공차 세팅하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다뤘듯이 항의 개수가 몇 개가 차이 나고 이 숫자가 몇 개가 차이 나는지 요거를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항의 번호는 45에서 31을 빼면 되니까 14네요. 그래서 14D 공차가 14번 더해져야 45번째 항이 되는 거고, 뒤에 숫자에서 앞에 숫자를 빼면 되니까 127에서 85를 빼면 42 플러스 42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14D만큼이 42니까 D는 3이네요. 공차 구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반항도 구해볼까요? 밑에다가 할게요. AN, n번째 항 일반항은 dn 플러스 알파 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 d가 3입니다. 그래서 3n 플러스 알파야 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알파만 찾으면 되는데 알파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31번째, 45번째 요거 두 개잖아요. 그지?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죠. 따라서 31 한번 집어넣어보죠. n에다가 31 집어넣으면 93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그게 문제에서 85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일반항으로 주어진 AN에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8 갈아 끼우면 일반항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 100번째 항 구하세요, 200번째 항 구하세요 다 찾을 수 있겠지, 그지? 문제로 돌아갈게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세요. 근데 공차 D는 3 찾았습니다. 이제 첫째 항만 구하면 되니까 1 넣으면 되겠죠? 첫째 항은 3 빼기 8 빼기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2번 100번째 100항을 구하세요. 100 집어넣으면 되겠죠? 100은 300 빼기 8 29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75는 몇 항인가요? 이거는 항의 번호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3n-8로 표현이 되는데 그 값이 175라고 했거든. 아이쿠야, 175가 되는 n을 찾으면 되잖아, 그치? 이해되나요? 그래서 3n은 18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n은 61 이렇게. 그래서 A 61, 61번째 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세우면 웬만큼 이제 문제가 잘 풀려요. 자, 네 번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번 등차 수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나요? 이런 유형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나요? 음수가 될 때를 구하세요 입니다. 자, 패턴을 좀 보죠.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이 100인데 두 번째 항을 보고니까 어때요? 30 빠지고 있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30 뺀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30 더한다 라고 봐야 돼, 알았지? 일정한 숫자 더하는 숫자를 우리가 공차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 바로 해볼게요. 일반항 구해보는 겁니다.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dn 플러스 알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 봤으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알파 쓸 거거든? 이제 조금 한 단계만 또 줄여봅시다. 상수항을 이제 정할 건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항이 100인 거 알고 있거든. 1 넣었을 때 100이 나오도록 뒤에 상수를 정해주면 돼요. 뒤에 얼마 더해 놓으면 되니? 1 넣었을 때 100 나오려면, 그렇지, 여기다가 103을 더해 놓으면 1 넣으면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많은 게 줄었어.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구했어요. 그렇다면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나요? 봤더니 얘는 10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30 더한다는 얘기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잖아. 줄어들다 보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항으로 돌아가서 얘가 음수 표현을 해보면 되지. 따라서 n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이게 나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3n이 103보다 크니까 3으로 나누면 n이 3분의 103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겠어요. 나눠 떨어지진 않지만 이게 얼마쯤 되는지는 유추할 수 있죠. 직접 나누기 해보면 3, 3은 9, 3, 4, 12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n이라는 게 항의 번호인데 그 번호가
34. 얼마보다 커야 음수가 된다야. 그런데 n이라는 게 항의 번호다 보니까 1부터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죠. 즉 34. 얼마보다 큰 자연수부터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34는 안 되겠죠. 그래서 34.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34는 안 되고 그거보다 큰 35번째, 35번째부터가 음수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35번째부터다 라는 게 이제 정답인데 구해보는 거죠. 뭐 A35 얘가 음수가 되는 건지. 그러면 비교하자면 A34도 구해보는 거죠. 알겠죠? 아마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고 양수다, 음수다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려가 볼게요. 얘도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나 물어봤어요. 그럼 공차를 구하면 되겠죠? 가봅시다. 짠! 얼마 더한 거니? 6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 음수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6씩 계속 더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양수로 돌아서겠죠. 그렇구나. 또 일반항 세우는 거야. an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dn 플러스 알파 꼴로 공차 d 6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할 건데 첫째 항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2를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 얼마 더 해놔야 되니? 1 넣으면 6 더하기 얼마가 마이너스 52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6을 더함에도 마이너스 5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8 이렇게 주면 되겠죠. 맞지? 만약에 이게 조금 번거로우면 이게 틀릴까봐 조금 걱정되면 dn 플러스 알파 꼴로 만들어 놓고 알파를 구하는 식을 한 번만 더 세우면 돼요. 지금은 암산한 거고요. 그래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나요? 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항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n은 58보다 크다. n은 2로 나누면서 가면 3분의 29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대략 3, 9,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의미를 다시 해석해보면 항의 번호 n이 9. 얼마보다 커야 그때 양수가 된다야. 그러면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몇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부터 그 이후로 11번째, 12번째 항은 양수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양수가 될 때는 10번째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유빈이 이해되니? 자, 다음 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등차 수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나요? 조금 전에 거 확장 버전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항 세우고 100보다 크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바로 가볼게요. 일반항은 조경아 공차 얼마니? 그러면 일반항은 뭐라고 세우면 되니? 얘는 4n 그리고 첫째 항이 1이니 1 넣으면 1이 돼야 되니까 3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 있겠죠. 끝입니다. 이게 미심쩍으면 두 번째 항 넣어보면 되죠. 2 넣으면 5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게 100보다 커진다 라고 했으니까 100보다 크다 라고 부등식 세우면 되겠죠. 따라서 n이 넘기고 나누면 4분의 103보다 커야 돼요. 요거 대략 얼마인지 보면 되겠죠. 25. 얼마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n은 25. 얼마보다 클 때부터가 값이 100보다 커진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질 때는 언제? 26번째부터 이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필수의 6번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뭘 만든대? 계속 등차 수열 얘기하고 있어요. 등차 수열을 만든답니다. 넣은 두 수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는 한번 써보세요. 18과 9 사이에 두 개를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9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등차를 이뤄야 되거든. 그래서 구조 자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녀석을 첫 번째 항이라고 본다면 둘, 셋, 요 녀석이 네 번째 항이 되겠죠.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항이 몇 개 차이가 나는데 3 차이 나죠? 몇 D? 3D. 그러면 값은 얼마가 차이 나는데 요거 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뒤에서 앞으로 뺀다 그랬어. 앞에서 뒤로 빼면 좋겠지만 양수 나와서 좋겠지만 우리가 등차 수열 할 때 항상 공차를 구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뺀다. 얼마입니까? 9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 말은 3D가 여기다 바로 쓸게요. 3D가 마이너스 9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차 D는 마3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씩 더해서 숫자들을 나열하면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하면 15, 여기서 마이너스 3 하면 12, 여기서 마이너스 3 하면 9 되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사이에 끼워 넣을 두 숫자는 차례대로 15, 12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이 구조 꼭 알아두세요. 넘어갈게요. 등차 중항 얘기를 해봅시다. 이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운데 거 2배가 양쪽 더한 거, 2배 가운데가 양쪽 더한 거. 암산할게요.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다. 그쵸? 정리할게요. 2x 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5네요. 는 0. 그래서 2, 1, 5, 1 맞불. x 두 개네요. 바로 계산할게요. 2분의 5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이 정답이 될 건데 문제에 따라서는 세 숫자가 모두 양수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답이 좀 제약이 있으니까 줄어들 거예요. 끝입니다. 다음. 자, 필수예제 8번 보면 이제 3차 방정식에 세근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세근 세팅을 알파, 베타, 감마 정도로 하죠. 2차 방정식의 두근 세팅은 알파, 베타 정도로 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걸 적용해 보기 위해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3차 방정식의 세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 얘기를 지금 가져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볼게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게 세근의 합은 외우고 있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 분의 b가 그 다음 차수의 개수야. 그래서 마3. 그래서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끼리끼리 곱입니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더하기 감마 곱하기 알파. 끼리끼리 곱은 근과 계수와 관계에 따라 a분의 c. a는 최고차의 개수, c는 그 밑에 차수. 그래서 개수 마이너스 6.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고요.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 d는 상수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K.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버전. 되겠죠? 그래서 이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1학년 버전을 따라가니까 알파, 베타, 감마 다 다른 걸로 났는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얘를 뭘로 갈아 끼우면 좋을까요?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개념이니까 아까 했던 대로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놔도 되지만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맨 첫째 줄에 세 근을 합하는 게 있었네. 그지? 합했을 때 미지수가 탈락되도록 가운데 걸 A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또는 알파라고 표현해도 돼요. 뒤에 거는 더하기 D, 앞에 거는 빼기 D 이렇게 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세 근 알파, 베타, 감마를 바꿔서 A-D, A 플러스 D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가서 요 녀석은 세근의 합이니까 밑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요 녀석을 싹 더하면 3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짠! 아하! 그러면 요게 3이었으니까 가운데 있는 해에 해당하는 녀석이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여기 세근의 곱. 그래서 D를 구해봐도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녀석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값이었거든요. 1. 그런데 이게 뭐였냐면 세 개의 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얘 근입니다. 맞죠? 근이니까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이야. 그럼 굳이 우리 공차까지 구하라고 안 하니까 근이 주어졌으니까 뭐 하면 돼요? 집어넣어서 참이 된다로 접근하면 되겠죠. 서빈아 맞니?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3 빼기 6 더하기 K는 0이 참이 돼야 돼. 그럼 1 빼기 3 빼기 6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더하기 K는 0이 참이 돼야 돼. 그래서 K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K는 8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니면 끼리끼리 곱해가지고 거기서 마이너스 기자에서 K를 찾아도 되고요. 아니, D를 찾은 다음에 밑에 세 근의 곱을 찾아도 됩니다. 알겠죠?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등차 중항 하는 거 끝났어요.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요.